성터입니다. 성터. 대마도도 예전에는 귀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귀족이라는 존재는 조선국 제26대 고종의 왕녀 덕혜옹주는 1931년 5월 종무지공과 결혼하여 너무 멋있다. 뒤에 뭐 누가 하셔요? 너무 좋아. 자신 있다. 사무라이죠, 귀족. 사무라이들도 대마도에 살았었습니다. 그 사무라이들이 이 권위의 상징으로 만든 그냥 성입니다. 근데 뭐 대마도 내에서는 서로 세력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뭐 성전을 하고 뭐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뭐 불나고 그리고 전쟁 나고 세계대전 있죠. 그거 나고 하면서 소실되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요 대마도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코로나 때. 그래서 박물관에 하는데 뭐 그런 대마도의 뭐 근대 역사라기보다는 대마도의 옛날에 뭐 낚시 바늘 만들어서 낚시한 거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대부분의 자료들이 한국에서 넘어온 뭐 도자기라든지 그런 한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단 여기는 안 가는데 요 안에 들어가시면은 덕혜옹주 봉축 기념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러 지금 가는 거예요. 네. 덕혜옹주 기념비가 왜 여기 있을까요? 결혼하러 왔잖아요. 맞죠? 대마도 도주하고 결혼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 우리 그릇도 우리 것인데 다 갖고 가기도 하는. 근데 여러분 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1800년 초반 되면은 세력이 엄청 커져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 할 세력은 없었는데 그 17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서양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버려. 우리나라는 막았잖아요. 중국도 막았죠. 근데 일본은 열었어요. 어떻게든 열었어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서양 문물을 빨리 받으니까 신식 군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활 쏠 때 일본은 총 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올라가니까 얘들이 이 배운 값은 못하고 아예 역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세력이 커지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앞잡이들이 많이 생겨나요. 조선은 가라앉고 있었고 일본은 굉장히 빨리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청일 전쟁에 승리를 딱 하니까 아시아에서 중국이 최고였잖아요. 그 최고를 일본이 그냥 쉽게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 편에 붙어야겠다라고 하는 매국노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매국노가 예? 을미사변 때. 을미사변 어떤 사건입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잖아요. 명성황후가 경복궁에 살았거든요. 경복궁에 살면서 그런 큰 사건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앞잡이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누가 도와줬어요? 경복궁을 지켜야 되는 방범대장이 열어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우범선이라고 하는 경비대장이 열어줬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범행에 가담합니다. 그 명성황후를 칼로 찌르고 불로 태운 사람이에요. 완전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그 사람이 도망와서 살았던 지역이 일본 요 규슈 지역. 그 사람 어째야 되겠습니까? 사형시켜야죠. 잡아 죽여야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암살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그래서 일본에서 도망을 치면서 사는데 일본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결혼까지 해버려. 그리고 자식까지 낳아버려.
그러면서 계속 도망다니는데 결국은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 이름이 우장춘이에요. 우장춘. 그랬구나. 우장춘이 씨앗. 예, 피 없는 수박 있죠. 매국노의 자식인 거예요. 예. 우장춘 박사가 참 유명한.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매국노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일본에서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은 애비 없는 자식, 3살 때 죽었거든요. 그때는 아버지가 없으면 살아나기 힘든 세상이잖아. 그리고 조센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일본에서. 힘든 삶이었는데도 박사님이죠.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운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업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농업 장학금 제도 지원해가지고 붙어서 자연스럽게 농업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 성인이 되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조센진이라서 출세를 못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똑똑한데 출세를 못해. 그래서 만든 생각한 게 이 일본 놈들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나온 게 유전자 변형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 현재의 거의 대부분의 식물, 농작물에 다 적용이 되는 기술을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그때 일본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성공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우범선이 아들이 우장춘이 난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발달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새로운 거 하나 봤네. 그 명성황후가 누구 와이프죠? 고종 와이프죠. 고종 아내죠. 고종 황제의 마인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고종 황제가 자기 아내가 그렇게 험하게 당했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나라를 뺏겨요. 얼마나 또 충격일까요? 그 충격에 빠졌을 때 낳은 자식이 덕혜옹주인 거예요. 예. 상공한테. 엄상궁한테 나왔죠. 예. 복력당 엄씨. 네, 나왔는데 환갑때 나왔습니다. 환갑때. 환갑때 나라도 뺏기고 와이프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긴 상황에서 낳은 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엽겠어요. 그래서 경복궁안에 유치원을 설치하는 거예요. 맨날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딸이었는데 바로 뺏겨버리는 거죠. 일본에 뺏겨가지고 도쿄에 갑니다. 도쿄에 가서 삽니다. 하는데 덕혜옹주 입장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잡혀와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어린 애가 매일매일 마호병을 들고 다녔대요. 마호병 아시죠? 보호물병이죠. 마호란 뜻은 마법이란 뜻이에요. 마법병이에요. 안 식으니까. 왜 들고 다니겠습니까? 독살 당할까봐. 그만큼 압박을 받았어. 그만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상태인데 사건이 터지죠. 고종 황제가 사망합니다. 사망하면 딸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죠. 가야죠. 갔겠습니까? 못 못 갔어. 가죠. 거기에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얼마 뒤에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대마도 도주하고. 그래서 이 세운 비석입니다. 봉축 기념비예요. 봉축 기념비인데 다행히 대마도 도주가 조금 이 머리 정신에 있는 사람. 그래서 덕혜옹주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대요. 그리고 영어 전공한 좀 지식인이었대요. 키 크고 잘생겼더라고. 근데 덕혜옹주 상태가 조금 안 좋았던 거죠. 정신적으로. 조현증을 앓았답니다. 딸도 낳았어요. 우울증 와버리고. 정혜라고 하는 딸을 낳았어요. 우울증이 있어. 그래서 결혼 생활이 잘 되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해방입니다. 해방을 했는데 덕혜옹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야겠죠.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못 들어오겠어요. 왜? 이승만 정권에서 왕족이 들어오면은 자신의 정권이 조금 위태로워질 것 같아. 그래서 왕족을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거기에서 사람이 미쳐버리고 그리고 동시에 딸이 실종됩니다. 딸이 실종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결혼 생활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정권이 바뀝니다. 박정희 정권으로.
그때 박정희가 아까 아직 덕혜옹도 살아있답니다. 그럼 데리고 와 해가지고 80 몇 년도인가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약간 비운의 우리나라 옹주의 그때 당시 비석, 여기 살았던 대마도의 교포들이 세워진 비석입니다. 아, 한번 한국이랑 일본이랑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일본 사람들이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장소를 옮겨가지고 한 10년 전에 다시 세워진 그런 비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보면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온 이상 한번 묵념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가셔가지고 잠깐 보고 신사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상할 거야. 근데 우장준 씨가 그 사책이구나.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이시상타 나 가족 싹 버리고 자기만 갔잖아. 우리나라로. 나랑 거기 한번 가족을 다 놔뒀네. 갑시다. 그래요.